그러면 이제 펀드도 이제 펀드 보니까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도 틀리고 어떤 펀드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철학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기 투자 일단 메리츠 펀드. 당연하죠. 네. 그 철학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성적이 좋았다 나쁘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펀드 매니저가 선택받았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펀드 그 좋은 펀드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가 중요하죠.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느 펀드는 1%인데 어느 펀드는 2%다 그러면 2%는 피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2%와 1%의 차이는 엄청나죠. 10년 지나면 1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걸 익스펜스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이 펀드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그 메리츠 펀드에 대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오늘 커피가 바뀐 걸로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제일 싸고요. 그 중간에 은행이나 근처권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오늘 화장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그냥 오늘 마음 놓고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즐거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살, 또 유태인 13살부터 시작하는데 한국은 제가 한국에서 캠핑하는 게 한 살 때부터 하죠. 그래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찾아가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100% 거절당했어요. 근데 끝까지 저희가 출하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 주식하고 들고 싶다고. 저는 그게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봅니다. 한 살 때부터 투자하는 애가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13살부터?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죠.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는 한 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본주의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본의 중요성을 알리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걸 가르쳐라. 월급쟁이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부자가 안 되죠. 근데 월급쟁이도 자본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죠. 뭐죠? 주식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돈이 일해야 한다. 누군가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은퇴를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확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택시 운전사 하잖아요. 은퇴를 못한 거죠. 그동안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 야, 돈 일하게 해. 그러면 애가 알아들어요? 엄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애들 알아들어요. 아빠가 저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옷도 안 사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소비를 해야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그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네. 네, 그런 부자들 다 하라고 해요. 아. 그런 여러분들이 소비한다고 해서 나라 경제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남대부장에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면 30만 원 할거 남대부장 가면 2만 원은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사잖아요. 그게 그 현명함의 차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아주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저녁 먹을 때 너 요새 어렵지? 점수 사줍니다. 돈이 많은 척하면 그 사람 돈 다 내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꼬십니다. 야, 백이 나왔는데 지금 1,500만 원짜리 백인데 1,000만 원 해준대. 소비하게 만든대. 너 부자잖아. 그리고 그거에 속으면 안 되죠. 중국 사람들은 가난한 척해요. 제가 좋은 예가 있어요. 안타까운데 미국에 가면 뉴욕에 한인타운 플러싱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플러싱이라는 그 타운이 있어요. 그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타운이 아주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다 풍해요. 그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지금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프로싱에 가면 한국 식당 먹고 싶으면 가보면 거의 갔었어요. 근데 지금 100%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저기 부자 동네 가서 집을 산 거죠. 그때부터 돈이 일을 안 하죠. 중국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되죠? 그 상가를 사버리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다 쫓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C도 없어요. 한국 사람. 그래서 그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아는 사람과 부자가 된 걸 자랑하는 사람과의 차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조금만 돈 벌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비싼 백을 사죠. 근데 부자가 되지 않은데도 백을 사요. 부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시계가 200불을 안 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가 없는 거에 쓰는 거니까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일본이 그래서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고 공장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일본은 그게 어디에 투자돼 있어요? 은행 예금에 투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무조건 은행에 넣는 거죠. 그게 일본의 지금 한국도 지금 그렇죠.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전부 은행에 넣죠. 은행에 있는 예금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긍정적이 돼야 된다 이걸 반복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도 얘기하는 건데요. 매일매일 그래서 아까 대처대조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재산이 얼마고 재산에 자동차는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빼야 돼요. 자동차는 재산이 아니고 라이빌리티예요. 부채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월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 예금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그걸 계산을 해보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총 재산, 부채. 그래서 악성 부채부터 없애기 시작해야 돼요.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자동차비. 자동차는 파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럼 빚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내 순자산이 늘어나죠.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그 시작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지? 대부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생기면 20만 원 생기면 모아서 어디 가요? 일본에 가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를 했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죠. 평생 빚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산이 그러고 그 다음에 복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복리가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복리가 친구로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복리가 대부분 적이 돼 있어요. 크레딧 카드 갚기에 급급하죠.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크레딧 카드 빚이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죠. 네, 네. 그 부채가 있는 중에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부채가 없고 순자산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이 좋은 것도 알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부채를 먼저 다 정리하고 다 갚고 나서 그때 여윳돈으로 이제 종잣돈 정리해서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거 맞는 건지.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잘 안 들리시죠? 질문하신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빚을 지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서 빚을 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빚대로 있고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그런 질문이신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부채는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부채는 소비를 위한 부채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빚이 있죠. 신용카드.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빚을 지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빨리 갚아야죠. 왜냐면 이자율이 높고. 근데 내가 투자를 위한 빚이 있죠. 집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매달 유분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갚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 자산이 그러하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빚부터 먼저 갚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빚이 나쁜 악성 빚은 무조건 없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은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버려야 되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원흉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그런 게 백화점 어디 가서 얼마 이상 쓰면은 뭐
VIP 카드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커피 10번 먹으면 2잔 준다 그러니까 먹기 싫은 커피도 막 10잔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소비는 정말로 줄여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남된 시장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죠. 대부분 우리 직원들도 그러는데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 보고는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그